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오늘 처음부터 불안정하게 출발할 것이다. 누구든 알았을 겁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좀 이견이 컸죠. 일단 핵 포기를 해라. 확정적으로 약속하라.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우라늄 반주 한 400kg 정도인가요? 있었고 또 해협 통제,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주도권을 갖고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거는 주도권에 대한 사실 주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상 협상이 교착이 된 흐름들 단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은 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한 흐름들 이제 미국 쪽에서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에 차질이 생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 전쟁 당사자 모두 전쟁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추가적으로 외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뭐 낙폭 있게 그러니까 2%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는 흐름들 코스닥은 반전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현재 시간 좀 나타나는 듯합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 스타트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주 잘 보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작을 합니다. 물론요, 트레이딩이나 그리고 IB 쪽에서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리스크에 가려서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모대출 리스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은행들에 대해서 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연체율이나 사모대출 리스크나 이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은 잘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분기 환매 요청이 3천억 달러 지금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사모대출 전체 자산에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한 7% 정도이니까 무시 못할 것이다. 이런 무시 못할 재료이다. 이런 부분 좀 언급해드리고요. 연체율이나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을 주시하시면서 사모대출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시장은 좀 완만하게 뭐랄까 좀 피로감을 또 해소하는 와중에 편안한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으니까요.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주 만에 5조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어 있고 국내, 해외 증권사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흐름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결말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리스크적으로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재매수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이번 주에 대해서 좀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코스피에서 연초에 50조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부담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위한 부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통한 우리의 증시 비중 확대 이 전략 이번 주에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일단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 물론 전쟁 결말이 나지 않아서 관망 심리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하시고 장 초반보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낙폭 줄이면서 반전의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시장을 논해야 될지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포트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토리텔링을 짜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업종과 종목 좀 압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달러와 연관된 그런 투자 전략이었거든요. 좀 흥미롭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은 터졌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제한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빚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뛰지 않고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라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이런 자금을 추적해야 되는 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투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인 지분율을 표시한 거거든요. 48.6%, 202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재 외국인 지분율 52.8%, 이 또한 202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담이 줄어들었을까요? 요로 흐름에서 투자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머니코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영업이익 올해입니다. 298조로 보이고 있고 내년은 361조 원 더 튈 가능성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3% 올해, 내년은 71%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단에서 외국인 지분율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업종의 강도가 달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해보니 기계, 하드웨어, 조선, 방산, 화학 섹터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업종별로 봐드릴게요. 이걸 볼 때 이익이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얼마나 많이 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연차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다음에는 더 잘 날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일단 기계, 조선, 방산 이런 섹터는 4년 욕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5년 연속 이익 성장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계는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부분을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후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4년 연속 이익 성장 그리고 5년 연속 과연 될 수 있을까? 또 후보 섹터에 오른 게 바로 조선 방산입니다. 요즘에 조선 방산 세트로 묶이죠. 그런데 이거는 매출 성장과 이익률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된다고 하고 그 관심주로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IT 하드웨어와 화학도 중요하다고 앞서서 언급드렸는데 이 섹터는 2년 연속 이익이 성장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거는 3년 연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IT 하드웨어는 순이익 증가율과 ROE가 높아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증권에서는 관련주로 대덕전자, 파크 시스템즈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화학도 3년 연속 이익 성장이 가능할까요? 보셔야 되는데 ROE 개선 여부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심주는 OCI 홀딩스, 대한유화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코스닥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압축해서 결과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마켓나우 2부에서 저희가 속속들이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그러니까 돈을 막 퍼서 주는 것보다는 이런 증시 자금이 증시로 흘러간 자금이 잘 순환해서 쓰일 수 있는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선순환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자금, 여기는 세제, 여기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정책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 벤치마크 조정이나 BDC라고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민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요. 벤처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앞서서 이런 부분이 이미 됐었죠. 하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자금이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 수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어볼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리서치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 신뢰를 회복시킨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배당과 밸류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코스닥은 성장과 혁신 이 두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돈의 흐름, 트렌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수혜 업종 그리고 연기금이 어떻게 들어올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AI, 우주, 에너지 섹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쏟으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고 사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로봇과 바이오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실적이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증설, 추가 증설, 그럼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가속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단에서 인프라를 투자하면 뒷단에서 후행적으로 장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좀 코스닥, 반도체 장비 이쪽 소부장 섹터 이쪽에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신규로 했던 아니면 기존으로 조금 더 전환을 했던 그런 의미에서 D램 쪽 이 부분이 좀 높아질 가능성, HBM도 캐파가 확장될 가능성 우리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D램과 HBM 후공정 장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표로 정리했는데 제가 그래도 매수 사이드에서 바라본 종목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ESS입니다. 국가 안보적인 시스템에서 봤을 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 관심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상풍력 쪽은 이쪽으로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 참 많이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쪽,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배제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 소재, 부품 이런 업체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움 좀 많이 뛰더라고요. 서진 시스템, 뭐 대주전자재료, 피노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우주인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벤트를 따라가기보다 바스켓 전략으로 묶어라는 걸 이미 예전부터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스켓,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 밸류체인 단에서 담아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탑픽은 세트랙 I라고 언급하면 오늘 한 5% 뛰던가요. 관심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스피어, 이노스페이스,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이라고 언급했으니까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유동성이 유입됐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확보 기업 중심으로 선별 매수라고 했는데 캡티브는 쉽게 해서 고객이 좀 있는 곳이에요. 고객이 있으니 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캡티브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고객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올해 뭐 로봇은 피지컬 AI로 워낙 일찌감치 묶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문에 현대차도 뛰고 막 그랬죠. 근데 AI 카이로스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00%에서 나중에는 공장 무인 공장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 당연히 로봇을 일을 하겠죠. 로봇은 투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는 한 축으로 묶어서 봐도 되지만 나눠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신증권에서는 얘기했고 ADC 이중항체 이런 부분은 기사에서 보실 때 그냥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주가 많이 몰리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 관련주 여기다가 제시해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미용, 의료기기, 뭐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죠. 수요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정도가 최대한 50%, 36%에서 50%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휴젤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 확대 의견 이런 부분이 제시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HD 현대 일렉트릭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침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목표가 122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KB증권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 기억으로는 125만 원짜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단은 한 그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이후 수주 리드 타임이 3년 이상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주 계약 이후에 매출로 돈을 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플러스 3 하면 2029년이죠. 그 실적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제일 유명한 게 이제 GE 버노바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근데 거기에서도 변압기 생산 슬롯 예약이라고 해서 2031년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 빼면 5년인데 결국 이제 리드 타임이 5년 이런 부분 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초고압 변압기 굉장히 이것도 갑 중에 갑인 그런 서열 위치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략 리드 타임 3년 정도 되고 실질로 GE 버노보가 같이 5년 정도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2024년 이런 부분에 초고압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 좀 자리 깔고 앉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설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의 실망을 사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면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실제 증설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품가가 오르죠. 초고압 변압기 이런 쪽이니까 그리고 생산성도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이런 부분의 데이터로 나와 있죠. 5,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도 좀 두둑합니다. 7천억 원 정도 있는데 이 현금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증설이나 M&A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바 이런 쪽으로 긍정적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1년 사이 한 16%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1조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중동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라는 우려가 있겠습니다. 아마 환율이 막아줄 거라고 합니다. 환율 상승이 이런 부분에 일부 상쇄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배터리 앞서서 나왔잖아요. 또 연결해서 하나증권의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이 하나증권의 연구원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 물어봤나 봐요. 최근 투자자들의 고민이 뭘까요? 일단 전쟁 나면서 2차 전지 배터리주 더 각광받고 있는데 포트에 셀 업체를 담아야 되나요? 소재 업체를 담아야 되나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배터리 투자, 포스피
S&P 그 상승률을 좀 웃도는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근데 투자 핵심은 전력망 ESS, 전력망 그리드 ESS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력망 ESS는 LFP잖아요. 이 수요가 많이 늘면서 결국 소재 업체보다 셀 업체, 왜냐하면 이런 셀 업체들이 사실 LFP 전환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서 ESS 매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셀 업체, 이게 긍정적인 답이 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언급할 때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삼성 SDI는 4분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좀 보시고요. 게다가 이렇게 흑자 전환한 이후에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셀 업체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협력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힘이 붙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재는 아예 안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재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서 자리 깔고 장사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으로 그 구매력을 좀 올리는 흐름들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LNF입니다. 선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중형주 섹터에서는 볼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고 스몰 캡 쪽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매출이 ESS 쪽으로 나오는 기업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틀어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WPC, 덕산 테코피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ESS 매출이 좀 본격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주의 흐름들을 잘 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리포트를 보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최근 통신주 중에서.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목표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는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AI에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너무나 핫한 게 엔트로픽이잖아요. 뭐 팔란티아의 점심을 먹어치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근데 엔트로픽이 일찌감치 1억 달러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23년도였거든요. 지분이 한 0.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가치가 한 4조 가까이, 3조 9천억 원 정도 가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환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실적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주주환원이 잘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타 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비과세 배당이 적용되니 실수령액은 23년도와 24년도 수준 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좀 훼손될 일은 좀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 만나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사이에 좀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선은 좀 무선 섹터 사업이거든요. 여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입자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70만 명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기업과 소비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인터넷 IPTV 좀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보는 건 B2B입니다. 기업 대 기업. 바로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을 했습니다.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담은 준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실적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썼더라고요. 대신증권 어쨌든 SK텔레콤은 AI 기대감 때문에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주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실적에 맞춰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이 부분 그렇다면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대신권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데에 좀 방점을 찍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